애써서 하셨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16절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16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했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돌아온 가인, 여호와 앞을 떠나 나아간 이 가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금 때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지난 지금에 가인이 돌아왔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내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해서 가인이 돌아왔을까? 거짓입니다. 거짓. 하나님 앞을 떠나면요, 아무리 잘 살아가려 해봐도 거짓행위가 판을 치는 세상에 어느 한 사람이들요 올바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개인이 거짓말이 이거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요 신용이요 신용. 믿음이 안 간단 말이에요. 거짓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거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거하고 행동이 다르는 이런 거짓들이요. 뭐 만나는 사람마다 여호와 앞을 떠난 사람은 모두가 다 여기에 즉 사탄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그런 삶을 산단 말이죠. 지금 그런 것에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사탄의 위치에 두는 사람이 바로 이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권리가 있다고 하면 참 뻔뻔하기도 뻔뻔한 이 교황제도 동성애 결혼법을 만들어야 된다 하고 이 동성애 결혼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 교황을 우리는 이 시대에 사탄의 위치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은 인류 모델을 하나님께서 인류 모델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세우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하고 전혀 다릅니다. 국민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지냈던 박근혜를 인류 모델로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는 이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근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인식을 하려면은 우리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있잖아요. 박근혜의 아버지죠. 박근혜가 대통령 되는 것은 아버지가 대통령 된 거하고는요 분명히 관계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박정희 앨범을 만드는 조갑재 TV가 이 내용을 냈는데 한번 요거부터 듣고 또 다른 거 하나 또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박 대통령 에르하르트 총리와의 단독 회담을 시작하면서 먼저 말문을 연 박정희 대통령, 총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둘러가며 반복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강하지 못해 세계를 몰랐고 그래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제 독일에 와서 라인강의 기적을 배우고 우리도 독일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어 공산국가의 위협에서 자유로운 강국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일제시대였죠.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배경은 통역관의 회고.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기구하게 살아왔는지를 2번, 3번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5.16 군사혁명을 시작한 배경에서 일제시대 이야기로 갔다가 6.25 때 경험담, 자유당 시절의 이야기에서 다시 일제시대로 두서없이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옆에서 통역하던 제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반복됐지만 에르하르트 총리는 시가를 피우면서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박 대통령의 과거사를 들으며 에르하르트 총리는 감동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만 반복되는 내용에 민망해진 저는 흐르는 땀을 훔치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박정희는 예정된 40분을 혼자서 소진해버리고도 모자랐다. 에르하르트 총리는 비서를 통해 회담 시간을 30분 연장하라고 지시했다. 박정희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서독 정부의 경제 지원을 부탁했다. 에르하르트 총리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각하, 일본하고 손을 잡으시죠. 박정희는 이 말을 통역해준 배경훈 교수에게 화를 냈다. 뭐, 돈 좀 꿔달라는데 일본 얘기는 왜 꺼내? 에르하르트 총리는 박정희의 표정을 통해 감을 잡은 듯 백 교수의 통역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말문을 열었다. 각하, 우리 독일과 프랑스는 역사상 42번이나 전쟁을 했어. 그런데 아데나워 총리가 드골과 만나 압수를 하면서 이웃 나라끼리 손을 잡았어. 한국도 일본과 손을 잡으시죠. 박정희 대통령도 지지 않았다. 두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독일과 프랑스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싸웠죠. 라더니 이번에는 오른손바닥을 왼손 등 위로 내리치며 우리는 항상 눌려 지냈습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일본과 대등한 입장에서 싸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몰래 힘을 키운 일본이 침략했을 뿐입니다. 그래놓고도 지금까지 사과도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라와 어떻게 손을 잡으란 말입니까? 그래요. 일본이 사과는 해야죠. 독일은 프랑스와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지만 전쟁에서는 독일이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의 전임자인 아데나워 총리는 참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그렇게 사이가 나빴는데 그분은 드골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각하, 지도자는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가야 합니다. 두 나라 사이에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공산 국가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손을 잡으십시오. 박정희는 다시 오른손 바닥을 왼손 등 위로 포개면서 이렇게 눌려 싸웠는데도 말이오 라고 되물었다. 에르하르트 총리는 인자한 표정으로 박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예, 각하. 눌려 싸운 것이나 대등하게 싸운 것이나 모두가 과거의 일입니다. 일본과 손을 잡고 경제 발전을 이루세요. 우리가 뒤에서 돕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심해서 살아갑시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에르하르트 총리의 말에 감격한 표정으로 총리의 손을 마주잡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담이 시작된 지 1시간 10분이 지나 있었다. 에르하르트 총리는 회담 후 담보가 필요 없는 재정 차관 2억 5천만 마르크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1964년 12월 9일 오후 에르하르트 총리와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마친 박정희는 서독 방문 후 처음으로 홀가분한 기분이 되어 에르하르트 총리가 주최하는 오찬회에 참석했다. 박정희는 오찬이 끝나자 에르하르트 총리에게 준비해간 선물을 증정한 뒤 오후 4시경 숙소로 돌아왔다. 그 사이에 장기영 부총리가 에르하르트 총리와 단독 회담을 통해 한독 경제협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검토하고 서독 정부 측의 확답을 받아냈다. 양측은 1965년부터 1967년까지의 한독 경제협력 3개년 계획에 합의하고 서독 측은 한국 면직물 수입 쿼터를 100만 마르크에서 200만 마르크로 증대시켰다. 이날 밤 8시엔 박정희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이 열렸다. 리브케 대통령 부부와 에르하르트 총리 부부 등 서독 정부의 요인들과 기업인 등 150여 명이 초청됐다. 만찬장에서는 실내악단이 제독 작곡가 윤희상의 작품 로랑을 은은하게 연주하고 있었다. 에르하르트 총리는 명랑한 표정으로 만찬장 분위기를 주도해갔다. 그는 샴페인 글라스를 들고 좌중을 향해 제가 총리가 되기 전 경제장관으로 있으면서 한국의 경제 고문으로 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 부흥에 참여해보고 싶었죠. 라고 말해 갈채를 받기도 했다. 그는 또 앞으로 한국 경제 재건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저의 개인적인 지식과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요청에 응할 겁니다. 라고 했다. 에르하르트 총리가 슈베르트의 보리수를 부르자고 제의해 한독 합창이 흘러나왔다. 1964년 12월 10일 아침
본에서 중요 일정을 모두 마친 박정희 대통령 일행은 우리 광부들이 일하는 루루 지방으로 출발했다. 경찰 기동대 오토바이들이 선도하는 차량 행렬은 라인강을 따라 아우토반을 달렸다. 오전 10시 40분 박 대통령이 탄 차가 루루 지방의 함보른 탄광회사 강당에 도착했다. 인근 탄광에서 근무하는 한인 광부 300여 명, 듀스부르크와 SN 간호학교에서 근무하는 한인 간호원 50여 명이 태극기를 들고 환영했다. 검은 탄가루에 찌들은 광부들이지만 모두 양복 차림이었고 경무에 시달린 간호원들도 색동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박 대통령 일행에게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박 대통령과 유병수는 서독 실정을 잘 알던 통역관 백영훈 교수로부터 서독에 파견된 우리 광부와 간호원들이 초과 근무를 자청,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고향에 송금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차 안에서 이미 들었던 터였다. 박 대통령과 유병수는 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답례했다. 벌써 유병수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간호원 중에도 조국의 대통령 부부를 보아서인지 더러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박 대통령 일행이 강당으로 들어가 대형 태극기가 걸린 단상에 오르자 광부들로 구성된 브라스 밴드가 애국가를 연주했다. 박 대통령이 선창하면서 합창이 시작됐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한 소절 한 소절 불러감에 따라 애국가를 부르는 소리가 더 커져갔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 대목부터 합창 소리가 목맨 소리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우리 광부와 간호원들에게는 떠나온 고향과 조국 산천이 눈앞에 스치고 지나갔을 것이다.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젊은이들이 타국에와 고생하는 현장을 본 박정희의 음성도 변하기는 매한가지였다. 마침내 마지막 소절인 대한 사람 대안으로에서는 더 이상 가사가 들리지 않았다. 모두가 눈물을 쏟아냈다. 밴드의 애국가 연주가 끝나자 박정희 대통령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코를 풀더니 연설을 시작했다. 여러분, 만리타양에서 이렇게 상봉하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조국을 떠나 2억 만리 남의 나라 땅 밑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서독 정부의 초청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와 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원고를 보지 않고 즉흥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광부 여러분, 간호원 여러분, 모국의 가족이나 고향 땅 생각에 괴로움이 많을 줄로 생각되지만 개개인이 무엇 때문에 임원 이국에 찾아왔던가를 명심해 조국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일합시다. 비록 우리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을 위해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닦아놓읍시다. 박 대통령의 연설은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감정의 전이로 말미암아 박 대통령 자신도 울고 말았다. 유병수도 수행원도 울었다. 결국 연설은 어느 대목에선가 완전히 중단됐고 강당 안은 눈물바다가 되어버렸다. 박 대통령은 참석한 광부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파고다 담배 500갑을 전달한 뒤 강당 밖으로 나왔다. 30분 예정으로 들렀던 광산 회사에서 박 대통령 일행이 강당 밖으로 나오는 데는 거의 1시간이 걸렸다. 함보른 광산회사 측에서는 박 대통령에게 한국인 광부가 지하 3000m에서 캐는 석탄으로 만든 재떨이를 기념으로 선물했다. 박 대통령과 유병수는 울어서 눈이 부어 시선을 바로 두지 못했다. 대통령 일행이 광부 기숙사를 둘러보고 차로 향하자 어느새 수백 명의 우리 광부들이 운집해 있었다. 몇몇은 작업복 차림에 갓 막장에서 나와 검은 탄가루를 뒤집어 쓴 채였다. 박 대통령 가까이 있던 광부들이 검은 손을 내밀었다. 각하, 손 한번 주게 해주세요. 우리를 두고 어떻게 그냥 떠나시렵니까? 경호원들이 몰려드는 광부들을 제치고 박 대통령 일행이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다. 박 대통령이 손을 흔들며 차에 오르자 광부들은 일제히 만세를 불렀다.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통령 각하 안녕히 가십시오. 박 대통령의 차량은 듀스부르크의 데마크 철강 회사를 향해 아우토반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차중에서 눈물을 멈추려 애쓰고 있었다. 예, 지금부터는 다른 거 하나 또 찾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소름, 박정희 명연설. 제가 하는 게 요거, 진해 비룡장이 나와가지고, 제가 진해 비룡장을 근무를 한 사람이에요. 3년. 공식적으로 이렇게 진해 비룡장이라는 글씨 쓴 거는 사실은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우선 좀 나도 듣고 싶다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그 서독에서 이야기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걸어가는 걸음에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이 조국과 민족입니다. 조국. 아까 그것도 서독에서 연설도 조국과 후손들 위해서 하고 열심히 일하자,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또 표현되는지를 한번 좀, 저도 이건 안 들어봤거든요. 한번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이 자리에 학생들도 좀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학생들, 지금 정치인들이 학교에서 뭐라고 떠드는 내용으로 덮어놓고 거리에 나가서 무슨 불안 사업들 쓰고 그건 학교에서 성토대회를 하고 전 정부 물러가라, 대북 하는 정부 물러가라. 난 그런 짓을 하는데 나는 학생 대중들에게 설득형의 이 자리에서 얘기해보겠나. 대중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자면 적어도 10년 내지 20년 후에 아니면 대중들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대중들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때에는 우리들 지상세계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여러분들 못지않게 나라에 대한 것을 걱정을 하고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학생 여러분들은 절대 무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 20대 젊은 시절에 학생 시절에 생각을 지금 가보는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되고 모든 것을 그냥 해야 되고 자기의 실력을 배양할 시절 여러분들이 직접 정부가 하는 일,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낱낱이 직접 간섭하거나 여기에 참여하거나 직접 행동하는 일이 그런 소리도 아니고 또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힘도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은 사회부정신 공감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상대가 사회부정신 거기에 나와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지키기 위해서 이나온 그 정신은 야말로 100년에 한 번, 500년에 한 번 있을 것만 한 그런 공간 정신입니다. 어떤 나간 정치적인 문제나 국가나 사회에서 논의할 때 그런 게 하나하나 있어도 학생들이 거기에 뛰어나와서 그것이 사회부 정신과 우리 있었는다면 야말로 사회부 정신을 한장 더 모독한 한그 어떤 정도는 사회부 정신은 절대 그러지 않다. 작년 연말에 내가 독일에 방문했을 때 독일 대통령 루게 씨가 제일 정말 정리의 나를 만나 가는 이유가 지금도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엔 왜 학생들이 거기에 뛰어나와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자꾸 간섭하기 좋아합니다. 나한테 질문합니다. 안타서 생기스럽기도 하고 독일에서 한국의 학생들은 일부 그런 학생이 있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다 그런지라고 나가는 것은 일부 학생들 뿐이다. 당신 나라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답변을 했죠. 루게 대통령이 하는 말이 내가 알기에는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정치 문제를 가지고 대우하고 떠드는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가 없었다. 나한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2차 대전 이후 그동안에 전쟁은 2번 했고 정권이 2번 바뀌고 사회는 끊어지고 혼란이 됐지만 1917년에 한번 또 안에서 한국대와 독일대가 충돌을 했을 때 한국 학생 영어 학생이기 때문에 그때 학생들은 한 번도 거기에 나온 적이 없다. 학생들은 어디까지 사실은 미국에는 공부를 해야 되고 배워볼 시간이고 실력을 양성해 줄 시간이지 자기들이 직접 문제 참여할 시간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절대 그 사람들이 애국적인 학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그것까지 한다고 해서 일부 학생들이만 분명히 부모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한국의 일부 설구자 학생들에게 확신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한일 문제를 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소리를 나누면서 그야말로 일부 선수들의 앞뒤를 어떻게 안 된다는 확신이 되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내용이 어떻게 되니? 어떤 점이 여행 안에 지금 싸우고 있는 쟁점이 내용이라도 알고 모르네. 덮어놓고 뭐라고 어떻게 세상이 주소하고 하니까 학생들이 소리 좀 나가서 한번 이번 소리에서 나가보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것까지 많이 학생들이 있다면 이것은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 이 동네 안전을 위해서 대단히 걱정되는 일이다. 이 내용에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 내용은 지금 연설문인데, 그죠? 지금 나오는 육성은 연설문인데, 그게 진해 비룡장, 그 제4비룡장에 가거든요. 그때의 우리나라의 비룡장 외에는 사실 공장이 없던 때입니다. 제가 군대에 제대하고 바로 입사를 했는데, 시험 치가지고 들어가서 입사를 했죠. 이제 미국에서, 미국의 원조,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에서 지어가지고 운영하던 아주 후생복지가 좋은 그런 회사에서 도시 진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것이 만들어진 게요. 그때 그 공화당에 아주 힘 있는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 있었거든. 그 사람이 유치를 했다는 그 말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재밌다는 건 지금 이겁니다. 나도 이거 몰랐는데, 그때 그 한일협정 반대로 해가지고, 제가 중학교 땡강 이 한일협정 반대 운동을 막, 고등학교, 난 이제 중학교하고, 진해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같이 있는데, 고등학교 있는 그 선배들이 막 나가서 데모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우리는 모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중학생들은 안 나갔어요. 고등학교 때는 학생들은, 형들은 나갔는데, 아마 그거 있을 때에, 지금 제4비룡장이 아마 완공돼가지고, 그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내려와서 연설한 거로 보아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나오는 게 뭐냐니까, 요 이명박, 지금이야 대통령 된 사람들, 이재호, 이명박과 같이 있던 이재호죠. 같은 다음에 손학규, 김덕용, 이 전부 다 지금 현재 지금의 문재인한테 비하면요, 이 사람들은 원로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지금 박정희에 대해서 손을 그야말로 공격한 사람이네. 이재호, 손학규, 김동영, 박정훈, 윤학열 가는 형님 사람들은 이게 잘 모릅니다. 제가 김동영까지는 자주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많이 들어서 전부 다 지금 보니까 이 당시에 학생운동 63 동지라 가지고
이렇게 정교장 아니다, 누구야. 주사파? 주사파들이 나오기 전에, 그 전 세대죠, 그런 게, 전 세대. 주사파 세력들이 나오기 전 학생운동입니다. 근데 요 학생운동보다 앞선 것이 4.19, 4.19 학생운동이죠. 그 학생운동을 빗대어서 지금 학생운동이 계속 넘어가다가, 이제 주사파 이후로는 학생운동이 지금 단절됐습니다. 더 이상, 이번에 정강훈 목사 나오는 데에도 학생들이요, 아무도 여기에 힘을 못 버텨요. 힘이, 이제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고등학생들이 하다가, 4.19 때는 중학생들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운동 할 때는 고등학생 위주로, 그 다음에 주사파 할 때는 대학생 위주로, 그래 간 것 같아요. 연령이 이제 비슷한 연령이 계속 올라가면서 국가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학생운동들의 축이 넘어갔는데,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회 하는 데에 이 내용이 나온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런 그림이 지금 딱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지금 현재 국가가 어려울 때, 주사파에 의해서 휘둘릴 때는 한마디도 지금 어떤 힘을 못 쓰는, 박정희한테는 힘을 쓰고 막 학생들 유주로 했고 막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이명박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돼갖고도 촛불 집회를 하니까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 참 제군들의 시대가 온다 그러고 지금은 나서지 말고 공무원 열심히 해라. 지금 학생운동에서 나오면은 별 볼 일 아닌 그런 사람 보고 참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안 본다 하는 그 박정희 대통령의 말이 지금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역사 속에서요, 이 사람들이 발걸음이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특히 지금 정광 목사가 나오는 요 때에 이들이 정말 옛날에 그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그런 만약 자기들이 정신이 분명했더라면은 이번에도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흐름을 잡고 분명히 길을 써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아무도. 정말 이 사람들은, 여기 기록된 사람들은 대한민국 역사에서는요, 정말 가입해요. 특별히 박정희 대통령이 표현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할 때 아무도 이 사람들은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부 다 자기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력, 그걸 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 위해서 좀 이렇게 큰 소리 치보려고 하던 그런 것에 순전히 아마 그것이 주가 돼가지고 학생운동을 일으킨 자들이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 갔을 적에 들은 이야기. 요거는 작년에 독일 방문했을 적에 한번 더 들어보죠. 한국엔 왜 학생들이 거리에 뛰어나와서 정통원에서 가지고 강조가 좋아합니다. 나도 질문한다. 안타서 정치들 일부 그런 학생이 있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다 그런지라고 나오는 것은 일부 학생이 됐습니다. 당신 나라에도 그런 학생이 있을 수 있나 이런 답변을 했죠. 두번째 대통령이 하는 말이 내가 알기에는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정통원을 가지고 태우라고 떠드는 나라 치고 잘 되는 나라가 없었다. 네, 요거 이건 우리나라를 야차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응?
나라치고 잘된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얕잡아본 거는. 근데 그 얕잡아보던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일어난 그 경제 실적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후손들이 대대로 그 치적 공적을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엄청난 치적을 만들었죠. 이렇게 얕잡아보던 나라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안에서 12위에 해당될 정도로 작년인가 재작년까지 11위 그랬는데 지금 10위죠.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